네, 후보자님 장관 후보자로 임명받으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전에도 이제 독일 이제 통일 과정에 이제 많은 전문가적으로 역할도 많이 해주셨고 또 많은 이제 조술도 해주셔가지고요. 짧게 이제 예, 고맙습니다. 질문 몇 개 드리고 본질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북한에 지금 코로나19 오미크론이 지금 터졌습니다. 이 사건은 정말로 제가 보기엔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문제는 뭐냐면요. 저도 이제 북한의 고난행군이라고 하는 당시 그 땅에서 살아봤는데 우리 일각에서는 300만 명이 북한에서 아사했다고 하는데 단지 아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파라티부스 파라티부스 장티부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돌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이제 죽어나갔고 그것을 북한 정권도 악몽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제 북한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현실 속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가 지금 이제 터졌고 아시는 것처럼 북한에서는 기본적인 방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이것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이제 속도가 이제 빠르게 퍼질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기본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이 안 돼 있고 더욱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어찌 보면 북한의 식량 문제가 굉장히 대두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러시아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뭐 우크라이나 쪽에 뭐 그 곡물 생산도 차질이 있다. 또 뭐 중국 동북 지역에 코로나가 터짐으로 인해 가지고 옥수수라든가 곡물 생산에 지금 제약을 지금 받고 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북한이 지금 영농기인데 지금 농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그러면 올해 말 내년도에는 진짜로 뭐 이제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모르는 이런 현실을 이제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식량 안보에 이제 문제가 될 수가 있을 텐데요. 그러면 그에 대한 이제 뭐 통일부도 이제 또 역할을 이제 또 준비하고 있겠습니다만 단지 지금 이제 지원을 뭐 해주는 것 그 자체도 대북 제재 틀 안에서 지원도 이제 돼야 되겠죠. 이런 현실이 있어가지고 또 장관님으로 이제 임명되시면 어떤 이제 계획을 예, 지금 그 말씀하신 우려에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뭐 공식적으로는 북한의 백신이 도입된 적이 없기 때문에 백신이 1차 접종도 0% 상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오미크론 이전 그리고 오미크론 상황에서 이게 이 오미크론 코로나19가 이게 얼마나 빨리 전파가 되고 얼마나 우리처럼 의료 체계, 방역 체계가 그 위생 체계가 잘 갖춰진데도 어려움을 많이 줬는지를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 북한이 오미크론이 들어간 거 확인돼서 여러 가지 기존의 인도적 위기에 더해서 더 큰 인도적 위기가 초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이 부분은 그 제재와 상관없이 인도적 지원을 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최대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치료제가 급할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전기 사정이 안 돼 있고 냉동 시설이 안 돼 있고 그리고 백신을 공급해야 한다 해도 분명히 사람들이 만들 수 있을지 몰라도 북한 지역에 이제 뭐 면역이 형성이 될 수 있도록 그 단식은 확인이 안 되는 그러니까 아마 앞으로는 뭐 코로나 치료제를 더 요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예, 동의합니다. 그 부분도 동의합니다. 지금 백신으로 예방도 해야 되겠지만 이미 걸린 사람들에 대해서 팍스로비든가요? 그거는 우리가 구입하는데 우리도 애로사항이 있는 만큼 그건 몰라도 어쨌든 대증치료법, 뭐 해열제라든지 뭐 진통제라든지 기타 이런 약도 뭐 절대적으로 부족할 거로 예상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주사기라든지 소독약이라든지 이런 것도 다 부족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원할 수 있을 때 바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준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북한 이탈 주민 관련해 가지고 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유를 찾아 넘어온 뭐 청년 2명이 배를 타고 넘어왔다가 다시 이제 북한으로 이제 송환되는 뭐 대한민국 역사상 뭐 기순을 하겠다고 한 사람이 이제 그 넘어간 건 부분은 명백히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건 처음 있는 일인데 이 문제에 있어서는 장관님께서 제가 외교부 장관님 인사청문회에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정부 차원의 이제 청문회를 열어야 된다. 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통일부도 그 뭐 관련해 가지고 뭐 자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적극 좀 이제 협조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자료가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볼 텐데
그 예를 들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서독이 그것도 보수당 정부 때긴 하지만 그 동독의 죄수들을 돈을 주고 사오기까지 했습니다. 예. 근데 우리 정부는 그 사람들이 죄를 졌을 거라는 이유로 자기들이 무슨 재판도 안 하고 예. 자기들이 무슨 뭐 수사도 안 해보고 그 사람들을 그냥 북으로 북송했다라는 얘기는 인권 측면에서 그 뭐 지난 정부가 그 남북 관계에서 여러 가지 칭찬받을 일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명백히 비난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책임 있는 사람들을 가려내는 청문회가 이제 열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에서도 장관님께서 많은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정말 탈북민들이 무엇이 가장 문제냐 봤을 때 트라우마에 대한 치유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빨이 안 나는데 사회로 나가서 이제 생활하라고 이런 그러니까 어린 아이를 그러니까 뭐 이빨 안 나는데 저 쌀밥을 먹으라는 이런 식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들 또 뭐 저기 뭐 법률을 모르는데 이제 사회에 이제 그 잡다한 이런 많은 법률에 있어가지고 노출이 돼가지고 범죄로 이제 이어진다는 이런 분명한 이제 그 외에도 다양한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난해 제가 이제 국정감사 때 전직 통일부 장관님과 이제 여당 야당해서 탈북민 정착 지원 전체적으로 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번 대선을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뭐 이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이어지는데요. 적극적으로 해서 탈북민 정착 지원 제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정부에서 공약하고 지금 또 110대 가제에 지금 이제 그 예, 들어가 있습니다. 탈북민들에 대한 이것을 좀 해야 되는데 예. 좀 말씀 좀 해주시죠. 그 지금까지 탈북민들의 규모가 한 3만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그 여러 가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이게 완전히 뿌리를 옮겨와서 새로운 곳에 이식한다라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로운 곳에 어떤 제도도 익숙하지 않고 문화도 익숙하지 않고 우선 말씨도 다르고 뭐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이 많을 거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넘어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그 이 심리적인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 범죄의 한편으로는 가해자가 되고 한편으로는 피해자가 되고 이래저래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힘든 상황에서 제대로 그래도 헤쳐나가는 분들도 계시지만 헤쳐나가지 못하는 분들은 위기 과정이 돼서 자살을 하거나 아니면 범죄를 저지르거나 심한 경우에는 다시 저 북한으로 돌아가려 하는 시도를 하려까지 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이제 통일부 장관에 임명이 될 수 있게 된다면은 우리 지성호 의원님하고 잘 상의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마 지성호 의원님 같은 경우는 저한테 아마 허심탄회하게 탈북민들의 여러 문제점을 설명해 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대책을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이제 통일 역량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통일 역량 또 통일에 대한 인식의 인식을 좀 강화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하기 위한 또 지금 이제 장관님께서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으신지를 제가 여쭙고 싶고요. 그리고 더 나가서 뭐 탈북민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살아가는 연습부터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먼저 와서 지금 현재 살고 있으니까 통일이 현재라고 예. 저는 생각하는데 이분들 함께 뭐 서울의 어느 장터라도 크게 만들어서 예. 시장 같은 것을 좀 만들어 가지고 좀 통일 장터라든가 서울 시내에도 좋고요. 통일 장터라든가 북한을 알 수 있는 또한 탈북민을 이제 알 수 있는 북한의 좀 물품을 알 수 있는 또 거기서 뭐 대한민국에서 생산된 물품을 또 판매도 되는 어찌 보면 그런 플랫폼 하나도 이제 탈북민들에게는 없더라. 그래서 그런 이제 중심이 있다면 뭐 외국에서 오는 손님들도 와서 보고 뭐 탈북민들 만나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고 또 그분들이 뭐 생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거고 사실은 이게 너무나도 자본주의 특히 지금 대한민국이 잘 짜여져 있다 보니까 탈북민들이 포장마차를 하나 하려고 해도 들어갈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저도 15년 전에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건 제도적으로 통일 역량 강화 또 뭐 통일에 대한 뭐 교육 뭐 함께 살아가는 연습 이런 식으로 해도 필요할 것 같고요. 더 나가서는 뭐 저기 파주 이제 통일 전망대라든가 이런 쪽에 뭐 통일 뭐 음식점이랑 좀 크게 하나 차려가지고 국민들이 좀 탈북민을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제 만남의 장을 플랫폼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우리 지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적극 검토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선 탈북민 플랫폼 부분은 뭐 굉장히 새로운 아이디어고 한번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리고 다른 부처하고 협력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임명이 된다면. 그리고 통일 교육 부분, 우리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그 통일에 대해서 찬성하는 비율이 지금 40% 남짓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MZ 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통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부분이 많은데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왜 우리가 통일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다양한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또 방법에 있어서도 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전달을 해서 통일 의식을 높이는 부분도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도 적극 협력하고 함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